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매, 미래를 준비하는 경매 재테크 오늘 공부해 보겠는데요. 시그널 영상을 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경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재테크라 그랬죠. 자, 이제 권리투자 경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등기부상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또 물건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처분 등기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한번 보죠. 가처분. 기본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기 위한 채권이다. 하나의 채권. 자, 이 채권으로 여러분이 가처분 등기하는 권리자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때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해결이 쉬워요. 자, 그런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걸 어때요? 그 채권을 보존할 목적이며 실제 금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권리 관계다라는 생각은 이게 이제 가처분의 가장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 둬야 될 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해놨을 때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가처분하면 처분금지 목적으로 아니면 점유금지 목적으로 아니면 가처분 목적이 내가 어떤 행위,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한다. 옛날에는 어때요? 예고등기 목적이었죠. 예고등기라는 거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예고하는 게 예고등기였습니다. 근데 그 예고등기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어때요? 예고등기를 대신하는 게 가처분등기다. 결국은 가처분 등기가 된 거는 지금 소송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데 내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런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보전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재한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처분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금지사항. 내가 피보전 권리로서 상대방이 이런 목적은 하지 마라라는 금지사항을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예고 등기를 대신한 분쟁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고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목적물에 가처분 등기가 선순위로 돼 있건 후순위로 되어 있건 이건 어때요? 지금 현재 분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에 지금 현재 어떤 목적물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가처분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물의 권리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처분 등기할 때 가처분 등기에 어떤 종류들은 어떤 거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물건에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계정물, 계종물. 계정물이란 뭘까요? 상대방. 권리자와 피권리자 간의 상대방과 어떤 싸움이죠.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처분. 이 부분은 뭐냐? 부동산의 자기 현상,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을 동결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한다. 그 가처분은 세 가지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가처분, 처분금지. 내가 어떤 권리자로서 상대방 그 부동산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한테 어때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때요? 힘들죠. 이게 선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실질적으로 일반 매매시장이든 경매시장, 매매시장에서는 어때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후에도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대방 임대인한테 대항을 하고 있다. 점유권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어때요? 일단은 강제 집행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가는 게 안전한 명도소송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해 배제 가처분. 실제로 권리 행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때요?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그 소유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하고 계약이 있었는데 다른 권리자가 그 권리를 방해한다라고 하죠. 그 방해를 제거할 목적의 가처분이다. 결국은 소송 중이다. 이런 부분은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가처분 등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시주의, 아까 저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 지금 권리자, 가처분할 때 권리자의 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임시주의를 정하는 목적 뭘까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현재 어때요? 소송 중이다라는 부분이죠. 그 권리 싸움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소송 중에 소유권에 대한 법률관계 다툼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금원 지급 가처분, 금원 목적으로 지급해 주라는 가처분이죠. 자, 가옥 명도, 실질적으로 가옥 명도 단행 가처분, 또 건축 공사했죠. 건축 공사 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 출입금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출입금지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게 어때요? 유치권이라는 권리 있죠. 유치권. 지금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내가 유치권으로 점유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공시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공고를 통해서 출입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공고로 제3자한테 어때요?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죠.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런 부분, 건축공사 방해 금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 방해, 공사를 하니까 제3자 권리자들이 어때요? 공사를 못하도록 하죠. 방해 금지, 친권행사 또는 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러한 가처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해놓고 사업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가처분이라는 등기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처분 등기가 선순위로 나오든 후순위로 나오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목적물이 있겠죠. 이 목적물에 등기부상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시장에서는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가 있다 그랬죠. 이 경매시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나왔습니다. 또는 후순위 가처분 등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어때요? 낙찰자 경매로 받았을 때 낙찰자가 이 권리를 인수를 해주는 권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뭐냐? 이 목적물이 오늘 배웠던 계정물에 관한 거냐? 임시주의를 목적을 가지는 거냐? 이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처분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가처분을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순위도 어때요? 소송이라 만약에 소송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 라고 하면 처분금지 목적이 있다. 낙찰받고도 또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후순위 가처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경매시장에서 어때요? 가처분 등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선순위의 경우. 자, 소송 원인을 찾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인수를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자, 이 가처분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채권이었다. 아까 말한 채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낙찰자가 인수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만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면 가처분은 말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후순위 경우다. 후순위. 부동산 가처분 금지 목적이 아니라 권리 싸움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 후순위 가처분은 어때요? 이 근저당권이 은행이다라고 했는데 은행 이후에 어때요? 또 근저당이라는 등기가
은행 등기 이후에 근저당 등기 또 개인 근저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처분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소유권자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근저당, 이 근저당 등기를 말소 신청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권리 싸움이죠. 결국은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갔을 때 이 근저당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한다. 이게 경매가 강제 경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근저당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채권 회수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개인 근저당을 말소 등기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경매를 신청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후순위는 내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권리 싸움을 위한 가처분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가처분 등기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처분 이제 선순위 가처분 등기를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자, 선순위 가처분 등기죠. 파악하는데 금전채권 목적이요. 가처분 등기 후순위 권리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선순위 가처분 등기였는데 선순위였을 때와 후순위였을 때 이 가처분의 실질적인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해놨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경매시장에서 분석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처분 등기는 무조건 내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